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천징수 제1강부터 해서 원천징수를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같은 경우는 꼭 시험 용도가 아니더라도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 중에서 전산세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별도로 추리는 식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쭉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적공제나 또는 기타 원천징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서 일단 이론적인 배경을 한 1강에서 한 5강, 4강, 5강까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실기 프로그램에서 부양가족 입력부터 해서 원천징수까지 한번 알아보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전산세무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적공제는 항상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법적인 용어는 아니라고들 하는데 이건 기본공제 대상인데 우리가 기본공제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추가공제를 만족하는 것들이 있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렇게 크게 나누고요. 기본공제는 다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누고 추가공제는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악급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공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1인당 연간 1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제하기 앞서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소득금액이 있죠. 자, 이 소득금액이 뭐냐면 자, 우리가 소득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에서 뭘 빼죠? 필요경비, 그쵸? 얘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득금액이라고 봤을 때는 이 소득금액이 이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소득금액은 요거예요. 필요경비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근로소득 금액에서는 필요경비만 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여기 위에 있는 비과세, 과세 제외, 분류과세 소득 등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 요건을 보실 때는요. 항상 어떻게 보시냐면 근로소득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경비들이 다 빠진 모든 것들이 빠진 근로소득 금액인데 이 근로소득 금액에는 추가적으로 또 뭐가 빠져야 되냐면 비과세, 과세 제외, 분류과세 소득 제외가 빠져야 된다. 그럼 비과세, 과세 제외, 분류과세 소득이 무엇이냐? 요거는 이 다음 시간에 또는 다다음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이 큰 흐름을 잡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큰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세무에서는 보통 소득 금액이 얼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걸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소득금액이 얼마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득금액은 이런 것들이 빠진 금액들을 얘기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자, 기본공제는 그래서 다시 가면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고 조건은 크게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금액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소득금액의 뜻은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요걸 만족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 이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요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1번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는 요거 기준이에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소득을 다 합쳐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 요건은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소득금액 요건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나이 요건을 보시면은 자, 맨날 헷갈리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직계 존속은 나의 윗사람.
부모, 증부모, 뭐 고조부모 이런 등등등 되는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 부모까지만 나오니까 부모라고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직계비속은 내 밑에 뭐 아들, 딸, 손자, 뭐 증손자 등등 다 되는데 문제에서는 보통 나의 자녀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가끔 나와요. 입양자도 나의 자녀를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다라고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위탁아동이 있는데 자, 소급자나 위탁아동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얘네들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가끔 위탁아동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학습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위탁아동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이 위에 세 개만 정리를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나중에 연습을 할 때 수급 위탁아동이 나오면 위탁아동만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자,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본인과 배우자를 거의 한 사람으로 봐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뭐 양도소득 같은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가 결혼하면 1세대 뭐 1주택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1세대도 뭐 본인과 배우자 묻고 이래서 그냥 본인과 배우자는 같이 다닌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직계존속 부모나 형제자매 요 위에 세 개 부모와 형제자매의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도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자녀는 당연히 나와 배우자의 자녀이니까 얘는 모두 다 포함이 되는데요. 자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자, 직계비속 시험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자녀가 또는 입양자가 얘네도 큰 의미에서 나의 자녀죠. 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있겠죠? 이 배우자가 모두 이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이 둘이 모두가 장애인이면 얘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장애일 때는 포함이 안 되겠죠. 그거를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탁아동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이 조건이 있어요. 18세 미만 그리고 올해 개정된 게 보호기간 연장이 돼서 20세 이하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위탁아동은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오게 되면 만족하는 조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탁아동을 이어서 기본구제가 되는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큰 자세한 내용을 굳이 알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누구누구 갑신, 누구누구 김 홍길동이 있다. 홍길동이 있는데 배우자는 동거하지 않고 있고 직계존속은 동거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거와 무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별표를 2개 쳐놨습니다. 동거와 무관한 것들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동거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있냐면 이거 좀 지워볼까요? 자, 누가 있냐면 동거와 무관한 게 배우자, 즉 배우자 한 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의 자녀들, 보통 자녀들은 동거와 무관한 게 어떻게 문제 나오죠? 유학을 갔다 나오든가, 그쵸? 또는 뭐가 있어요? 보통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상관없죠. 고등학생들이 보면은 학업을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20세 이하인 자녀들은 동거와 무관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요건에서 요걸 볼게요. 자, 직계존속들은 몇 세 이상이어야 되냐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자녀들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자, 형제자매는 이렇게 리듬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위라 그랬었죠? 아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위는 60세 이상, 아래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위와 아래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위니까 60세 이상이거나 아래 20세 이하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정리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위 60세 이상이고 아래 20세 이하니까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이렇게. 그러니까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공제는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추가공제 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추가 공제는 제가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전산세무나 전산세무 1,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경로 우대자다, 장애인이다, 부녀자다, 한부모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인당 공제액도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가끔 이런 문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산해주죠. 네. 그래서 경로우대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굳이 추가 공제 같은 경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할 때 보면은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직계 존속이면은 60세 이상이면은 기본 공제 체크가 되고 그 중에서 70세도 이상을 만족하면 경로 우대자에 체크를 해줘요.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경로 우대자는 7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이 아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이어야 되는데 이거 법에 있죠, 그렇죠? 뭐 장애인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었죠. 뭐 위사가 뭐 해야 되고, 그쵸?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뭐뭐뭐상 장애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장애인으로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녀자와 한부모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가끔 나오니까요. 그래서 부녀자와 한부모를 좀 자세히 볼 건데, 자, 일단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 요건은 무관하지만 소득금액 요건은 체크가 된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녀자 한부모 가겠습니다. 자, 부녀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주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5화 조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거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잠시만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자,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좀 애매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둘게요. 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 자, 그 여기서 유의할 게 뭐냐면은 뭐가 있어요? 소득 금액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합에서 뭐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면은 부녀자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소득 금액이죠. 아까 제가 소득 금액 뭐라 그랬죠? 종합소득 금액이면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공제가 된 거예요. 이 필요경비들이 없어지고 난 후에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소득 금액이라고 주어지긴 할 건데, 혹시나 문제에서 함정을 파게 되면 뒤에 소득만 있고 금액이 없으면은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얘는 부녀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녀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중에서 얘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에 주어야 되는데요. 자, 유의할 게 뭐냐면 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성이니까 남편이 있겠죠? 남편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숨어있는 의미는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 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한부모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의 직계 미속 입양자, 즉 혼자 사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혼자 사는데 배우자가 없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래서 배우자는 없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한부모겠죠. 그래서 공제가 되는데요. 자,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 금액 보면은 제가 잠깐 이거 지울게요. 공제액 보게 되면 부녀자는 50만 원이고 한부모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부녀자와 한부모가 겹치는 경우에는 100만 원 더 높은 것만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인적공제를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 인적공제가 반드시 기본에 깔려 있어야지 이후에 되는 강의들을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기본공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추가공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공제를 만족하는 것들을 가지고 추가공제를 따질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얘도 보면 기본공제 대상, 얘도 기본공제 대상. 그러니까 기본공제를 밑바탕에 깔고 추가공제를 해주는데, 자,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자, 본인은 무조건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배우자는 조건이 소득금액만 이렇게 있다. 그리고 부양가족은 뭐 위, 아래, 형제자매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크게 중요하고 가끔 위타 가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 아래, 형제자매인데 위는 위니까 60세 이상, 아래는 아래니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위와 아래를 하나씩, 위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아래 20세 이하이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거다. 이렇게 만족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세 개들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있는데 얘 플러스 배우자 모두 장애인이면 이 직계비속과 입양자의 배우자도 공제를 해주겠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명만 장애인이면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위타가동이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공제는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인데 경로자는 7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 법상 장애인이어야 되고 문제에 항상 그런 단서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무관하지만 소득 금액을 체크해야 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 부녀자와 한부모는 세트인데, 자, 부녀자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거에 유의하시면 되겠고, 3천만 원 이하인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미혼 여성으로서 기본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되고,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가 겹치게 되면 금액이 더 높은 한부모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강 인적공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